야, 거기 서라. 지금 누구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야. 굵직한 목소리가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 입구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아무것도 모르고 걸음을 옮기던 손흥민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보안 유니폼을 입은 중년 남성이 그의 팔을 탁 붙들며 더욱 거친 말투로 몰아세웠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감히 라운지 안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냐고? 그는 손흥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하찮은 존재를 보듯 경멸 어린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손흥민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응대했지만 그 남자의 기세는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 문제라니. 너 같은 인간이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당장 나가. 라운지 매니저인 듯 보이는 이가 보안 직원들에게 손짓했다. 보안 요원들, 저 사람 당장 끌어내.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공항의 VIP 라운지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오가는 곳이지만 이렇게 대놓고 너 같은 인간 운운하며 쫓아내려드는 장면은 흔치 않았다. 몇몇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라운지 한켠에 삼삼오오 모인 취재진도 슬며시 카메라와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저기 손흥민 선수 아니야, 맞네?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진짜 손흥민이다. 근데 왜 저렇게 시비가 붙은 거지?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냐? 아직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자. 한 젊은 남성 여행객이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자 그의 친구가 얼른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이거 찍어둬야 하는 거 아니야. 보안 요원이 저렇게 막대하는 건 좀 심하잖아. 그러게 일단 찍어두고 상황 봐서 올리든 말든 결정하자. 이건 잘못하면 너 큰일 날 수도 있어. 라운지 안은 한순간에 정막이 감돌았다. 바깥 창문 너머로 비행기 엔진 소리가 웅웅 울리지만 내부는 전혀 딴판으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보안 요원 2명이 슬금슬금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저는 비행을 기다리는 승객이자 이곳 라운지 이용 자격이 있어요. 표도 있고요. 손흥민이 차분히 말하자 매니저는 코웃음을 쳤다. 자격 허 네가 기자들을 끌어들여서 라운지 내부를 촬영하고 떠들어댔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라운지 내에서는 사진도 인터뷰도 일절 금지라는 걸 알고도 그런 짓을 했지. 매니저의 말이 떨어지자 한 기자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손 선수 아까 잠깐 질문했을 때 라운지 내부 촬영은 안 되니까 얼굴 정도만. 그러나 매니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기자에게도 손을 휘저으며 당신도 당장 꺼지라고 여기는 사적인 공간이야. 아무나 들어와서 떠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라고 소리쳤다. 기자는 난감한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더 멀찍이 서서 계속 카메라를 들었다. 손흥민은 억울해 보이면서도 목소리를 낮춰 해명했다. 인터뷰를 제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방금 도착해서 잠시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마침 기자분이 인사를 건네길래 그냥 간단히 대답만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제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라운지 시설을 이용할 권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내 권리 이런 규정을 어기고선 권리가 어디 있다는 거야? 손님들 다 불편해하지 않나? 여기서는 유명세로 날뛰는 거 안 통한다고. 매니저는 여전히 거칠게 반응했다. 사람들은 하나둘 두리번거리며 상황을 살폈다. 일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고 또 일부는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호기심에 계속 남아 있었다. 저분이 대체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글쎄요, 손흥민 선수가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예전부터 저 매니저 성격이 좀 별나다고는 들었는데 여기서 저 정도일 줄이야. 중년 부인의 낮은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그녀 옆에 있던 다른 여행객이 고개를 끄덕였다. 라운지 규칙이 엄격한 건 맞긴 한데 그래도 저건 좀 과해 보여요. 손흥민 선수가 무슨 공항 보안 구역을 무단 촬영한 것도 아니고 단지 질문에 답했다는 건데 그때 어느 은발의 사업가처럼 보이는 남성이 기자 쪽으로 다가가 속삭이듯 물었다.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까? 이거 혹시 크게 이슈화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겠죠?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도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일단 찍고 있습니다. 미안하게 됐네요. 됐습니다. 누군가는 이 부당함을 세상에 알려야 하니까요. 그 사이 보안 요원들이 손흥민 주위를 에워쌌다. 손님 이곳 이용이 불가능하십니다.
매니저님 지시에 따르시죠. 손흥민은 서서히 땀을 흘리는 듯 보였다. 저는 비행 일정을 기다리는 중이고 이 라운지 멤버십 이용권도 확실히 있고요. 규정을 안 지키면은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밖에서 인터뷰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자분이 간단히 질문하길래 대답했을 뿐이에요. 게다가 여기 라운지 안에서 카메라를 돌린 건 기자가 아니라 제 옆에 있던 일반인 분들 같아요. 매니저가 여전히 압박하듯 끼어들었다. 너 진짜 뻔뻔하구나. 이미 우리 쪽에 보고가 들어왔어. 네가 기자를 데려와서 생방송이니 뭐니 했다면서 분명 두세 명이 너를 둘러싸고 뭔가 찍었다고 했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 부탁받은 것도 없어요. 너야말로 당장 나가. 이 라운지는 스타들이니 뭐니 다 필요 없어. 불필요하게 소란만 일으킬 뿐이라고. 매니저는 주변을 흘끗 보며 자신에게 동조하는 이들을 찾는 듯 보였지만 대부분 고개를 돌리거나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 순간 옆에서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던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대학원생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였다. 실례합니다만 전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기자분들과 일부러 떠들거나 방송을 한 건 전혀 없었어요. 제 눈엔 그냥 우연히 기자분과 마주쳐서 인사 몇 마디 나눈 게 다였어요.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성도 동조했다. 맞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찍은 게 있는데 기자분이 질문 드려도 되느냐고 먼저 물었고 손 선수는 한두 문장만 대답하시고 바로 돌아서셨죠. 소란이라거나 의도적인 인터뷰로 보이지 않았어요. 매니저의 얼굴에 불쾌함이 서렸다. 당신들은 뭔데 여기 끼어들어. 이건 우리 라운지 내부 문제야. 괜히 나서지 마. 하지만 제3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아니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왜 우리가 나서지 말아야 하죠? 저분이 억울해 보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라운지 규정이 중요한 건 알지만 이렇게 무조건 쫓아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스타인데 딱히 나는 유명하다고 티 낸 적도 없어요. 매니저가 콧김을 뿜으며 그럼 당신들이 여기 규정 책임이라도 질 거야. 이 라운지 운영 방식 내가 다 알아서 할 일이야. 규정이 곧 법이고 난 이 라운지를 관리하는 책임자라고 라고 소리쳤다. 손흥민은 불쾌감이 감도는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확실히 규정이 있다면 제가 모자랐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표가 있고 이용 자격이 있는데 인터뷰 몇 마디 때문에 이렇게 내쫓는 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심지어 규정을 어긴 게 기자분이면은 제게 확인이나 기회를 주시기도 전에 이렇게 몰아쓰시는 건 그때 묵묵히 서 있던 다른 보안 요원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매니저님 조금 진정하시죠. 이분도 아주 무단으로 뭘 한 것 같지는 않는데 매니저는 그를 노려보며 바로 끊었다. 너도 지금 내 지시에 방이 드는 거야. 내가 책임자야. 누가 뭐래도 라운지 규칙을 어겼으면 나가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 사방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지고 분위기는 점차 험악해졌다. 대부분이 손흥민 편을 드는 말들이었지만 매니저는 오히려 그 목소리에 거슬려 더 날카로워 보였다. 와, 저 매니저 권위적이기로 소문이 나긴 했는데 이 정도 일줄이야. 정말 손 선수에게 이러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유명하다고 막대하는 경우는 보통 반대인데 여기는 오히려 유명하다고 더 곤란하게 만드는 듯. 그러니까 이건 뭔가 개인적 감정 섞인 것처럼 보여. 라운지 밖 쪽으로 이미 몇몇 진상들이 몰려드는 게 보였다. 기자들도 뭔가 특종이라도 잡은 듯 휘둥그레진 눈으로 사태를 중계하듯 메모와 촬영을 이어갔다. 여기 저희 쪽에서도 곧 위에서 내려올지도 몰라요. 공항관리국에 이 사태가 보고되면은 어떤 스태프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매니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결국 손흥민이 한 발 물러서는 듯 손을 살짝 들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공인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비를 더 키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절차상으로 이 문제를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좌석 정보와 라운지 이용권, 그리고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 영상을 함께 검토하시면 어떨까요? 매니저는 코웃음을 치며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이미 너는 여기서 내보낼 거고 위층 보안실에서도 널 마크하겠다고 했어. 공항 측에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아마 다음 비행도 못할 줄 알아라며 극단적인 협박조로 이어갔다. 곁에서 중년 여성 한 분이 격앙된 목소리로 아니 무슨 놈의 비행 못한다는 말까지 합니까? 너무 지나치시네요.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로도 뛰는 사람인데 라고 외쳤다. 그러자 매니저가 그 여성에게도 반박했다. 글쎄 국가대표든 뭐든 규정 어기면 똑같이 책임져야지 유명하다면 오히려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손흥민이 굳은 표정으로 저는 상황을 크게 만들 생각 없었습니다. 단지 기다리는 동안 언론과 대화한 게 전부고 그게 이 라운지 정책에 아주 위배되는 일이라면은 제가 책임져야겠죠. 그런데 이 책임이라는 게 정말 말 몇 마디로 이런 식의 처분을 받는 게 맞는 건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라며 끝까지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러나 매니저는 정말 어이가 없구만. 네가 이성 운운할 자격이 있어. 넌 지금 라운지 내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라며 씩씩대더니 주변의 조용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어서 꺼져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라고 거듭 소리쳤다. 주변의 시선이 차가운 비판으로 몰려들면서 몇몇이 너무하시네 매니저님. 규정 운운하면서도 정작 어떤 조항을 어겼는지도 정확히 말씀 안 하시고 라며 작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매니저는 그저 제 권한이니 묻지 마 하고 되받았다. 결국 다른 직원 몇 명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손흥민을 애워싸며 안내했다. 손님 우선 매니저님 말씀에 따라 잠시 라운지를 나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가 공항 측과 빠르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누가 잘못했는지, 카메라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기록도 확인해보고 손흥민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저는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비행기 탑승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문제가 탑승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매니저가 여전히 코웃음을 치려던 찰나 복도 쪽에서 한 무리가 나타났다. 공항의 보안감독관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라운지 운영본부에서 파견된 듯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다. 그들은 바쁘게 귀에 대고 무전을 하거나 수첩을 펼쳐 내용을 확인하며 이쪽으로 다가왔다. 매니저님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공항 전반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신속하게 보고했어야죠.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매니저에게 물었다. 매니저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규정 위반자가 있어서 퇴거 조치 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기자들을 불러들여 라운지 내부 영상을 찍었다고 해서요. 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손흥민을 보고 놀란 듯 인사를 했다. 손 선수님, 무슨 상황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공항 측에서 파견된 관리팀인데 조금 전 민원이 접수돼서 급히 왔습니다. 손흥민은 간단히 상황을 밝혔다. 안녕하세요. 전 사실 라운지에서 시끄럽게 인터뷰를 하진 않았어요. 누군가 카메라를 들긴 했지만 그건 기자분이 아니라 제 옆에서 일행처럼 따라온 몇 분이 제게 반갑다고 인사하며 찍은 정도였고 공식적인 인터뷰를 하려던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라운지 정책을 몰랐다면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매니저님께서는 저를 규정 위반자로 몰아 무조건 나가라고 하셔서요. 공항 보안 감독관이 기자 쪽을 돌아보며 혹시 실제로 라운지 내부를 영상으로 생중계하거나 공식 인터뷰처럼 진행된 게 맞습니까? 라고 묻자 기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닙니다. 저도 비행기 기다리는 중에 우연히 손 선수를 보고 잠깐 질문한 게 다예요. 영상 촬영은 하지 않았고 사진도 밖에서 찍으려고 했습니다. 다만 라운지 내부를 공개적으로 방송하지는 않았어요. 정장 차림의 여성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매니저를 흘끗 보았다. 혹시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네요. 매니저님 내부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규정이 위반되었다고 정확히 파악하신 건가요? 매니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보고가 들어왔다니까요. 몇몇 승객들이 손흥민이 기자들과 시끄럽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고 라고 강변했다. 그러자 라운지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보고서 형태의 문서를 갖고 와서 매니저님, 사실 그 보고라던 건 방금 들어오신 어떤 승객이 이 라운지 안에 유명인이 있어서 사진 찍고 떠들어서 좀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은 거였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실제로 규정 위반 상황이라기보다 그냥 주변이 조금 북적여서 불편했다는 취지 같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공항보안감독관이 다시 정장 여성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즉 단순 민원이었는데 매니저님이 좀 과잉 대응하신 게 아닐까요? 정장 여성은 매니저를 다시 보았다.
결국 제대로 된 확인이나 해명 과정 없이 무작정 퇴거 조치를 하신 겁니까? 그것도 국가대표 선수이자 분명 이곳 이용 자격을 갖춘 손님을요. 매니저는 얼굴이 벌개진 채 아니 제 나름대로 규정을 지키려 한 건데 요즘 라운지 보안이 중요하다고도 하니까 라며 한풀 기가 죽은 목소리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눈에는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 손흥민 선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공항 측 전체 정책과는 무관하게 저희 내부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작 여성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매니저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매니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억지로 내뱉듯 말했다. 미안하다고. 그러나 규정은 규정이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다른 승객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 조용히 일단 돌아가시죠. 손흥민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크게 문제를 만들 생각 없었어요. 만약 규정을 위반했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도 제 권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안도 믹스드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잠시 뒤 공항 측 관리팀과 매니저 간에 좀 더 공식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보안감독관이 앞으로 라운지 내부에서의 인터뷰 정책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유명 인사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저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 관리도 중요해서 되도록이면 조용히 지내려 했는데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이때 분위기를 살피던 매니저가 갑자기 굳은 목소리로 그래도 말입니다. 손님이 누군지는 중요치 않아요. 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음부턴 내부 인터뷰 금지 조항 확실히 지켜주십시오. 우리도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어요. 라고 마지못해 덧붙였다. 그 말을 들은 공항 보안 감독관이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정작 여성도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튼 오늘 일은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할 문제 같네요. 손 선수님 부디 편히 비행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라운지 운영 방침을 재점검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손흥민은 직접 매니저를 향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저도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제 입장에서도 사과드리고요. 라고 완곡히 말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목소리를 낮추며 이 사태의 마무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매니저는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었고 한껏 고개를 숙였다가 마지못해 다시 세우며 입을 뗐다. 손 선수, 내가 조금 과하게 대응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요즘 미디어 노출 문제로 불만이 나오는 손님이 많아서 그는 말끝을 흐렸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네요. 라고 대답했다. 그 사이 이 라운지 이용객 몇 명이 손흥민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저희가 죄송해요. 제가 아까도 봤는데 매니저님이 원래 좀 권위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도 이런 소동이 일어나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저도 당황했지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영상을 찍던 기자가 손 선수, 지금 이 장면도 보도 가능할까요? 솔직히 이 사태가 공항 운영에 대한 중요한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물었다. 손흥민은 고민하는 듯 잠시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부드럽게 답했다. 이건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니 다른 승객들과 라운지 측에도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공항이나 라운지의 안전과 규정이 중요한 건 충분히 이해해요. 이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이 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내 사람들은 어느덧 마음이 누그러진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공항 관리팀 측이 더 구체적인 변화를 약속하면서 라운지 인터뷰 금지 규정과 관련해 향후 명시적인 정책 재조정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매니저님, 당장 저희가 작은 회의를 통해 인플라이트 비행 중 홍보나 기내 잡지 인터뷰 관련 규정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유명 인사들의 미디어 노출이 잦은 만큼 기존 규칙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여성은 그렇게 말하며 관계자들과 눈빛을 나눴다. 매니저도 약간 풀린 목소리로 네, 저도 세부 규정을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추가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 사이에 작은 박수 소리가 번졌다. 결국 해결되는 모양새네. 그래도 손 선수가 끝까지 차분해서 좋았다. 괜히 소리 지르고 맞서 싸웠다면 더 복잡해졌을 텐데. 저 매니저도 결국 사과는 했으니 앞으로 나아지겠지. 손흥민은 자리를 벗어나면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좋은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경기 잘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를 향해 몇몇 팬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건투를 빈다는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매니저는 한쪽에서 조용히 서성이다가 마침내 손흥민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이 많아지니 급해서 그만.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더 주의할게요. 그 순간 구경하던 몇몇이 파이팅이라며 작은 응원을 보내자 손흥민은 가볍게 웃어 보였다. 이로써 비록 어색하고 불편했던 공항 라운지 사건은 나름 평화로운 결말을 맺어가는 듯했다. 게다가 공항 측이 인플라이트 정책을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공언했고 라운지 내 각종 규정과 이용자 응대 매뉴얼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 아침 공항 공식 홈페이지에는 새롭게 수정된 라운지 이용 수칙 일부가 공지되었다. 모든 이용객이 평등하게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언쟁이나 명확한 증거 없는 규정 위반 단정 조치는 엄격히 금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유명 인사나 일반인 할 것 없이 미디어 관련 정책을 명확히 안내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손 선수 어제 일이 있었던 이후로 공항 측에서 변화가 생겼답니다. 어느 지인이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해주자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정말 다행이네요. 저 때문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언론 역시 그 소식을 조명하면서 공항 라운지의 새 정책은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부드러운 대응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매니저는 며칠이 지나 라운지 안에서 다시 손흥민을 마주쳤을 때 이번에는 먼저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손 선수. 지난번 일에 대해 거듭 사과드립니다. 저 역시 1년의 과정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더 많은 이들을 배려하고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면서도 불필요한 적대감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저도 공항이나 라운지가 얼마나 바쁘고 복잡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도 풀리고 더 나은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화답했다. 결국 그날의 갈등은 공항 라운지와 인플라이트 서비스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되었다. 라운지 직원들끼리도 추가 교육을 받고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이나 미디어 접촉이 있을 경우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또 이용객에게 무조건적인 배제보다 상황 설명과 대화가 우선임을 배우게 되었다. 이제 라운지도 뭔가 화기애애하네. 전에는 좀 권위적이었는데 그러게요. 지난번 사건 이후로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매니저님도 자세 바꾸셨대요. 손 선수 참 대단해. 저렇게 부드럽게 말하니까 결국 바뀌어버렸잖아. 유명인이라고 특권을 누리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진정시키고 해결로 이끄는 모습이 멋있었어. 곧 다가올 대표팀 경기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공항에서 우연히 벌어졌던 이 소동과 손흥민의 대처가 주는 의미를 조금씩 되새겼다. 뭔가 불합리한 상황에 맞닥뜨려도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침착한 태도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라운지 입구 옆에는 큰 공지문이 걸렸다. 모든 승객께서는 원활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미디어 인터뷰나 촬영 시 반드시 사전에 안내해 주십시오. 규정 위반 의심 시에는 상호 존중의 태도로 대화하고 사실 확인 후에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본 한 여행객이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 이 공지문 손 선수 일로 새로 달린 거라던데 결국 사소한 소동이 큰 변화를 만들었네요. 그러게 말이야. 갈등도 대화를 통해 잘 풀어나갈 수 있다는 좋은 예가 된 것 같네. 그리고 매니저도 스스로 반성하면서 달라지려 하는 모습이 좋네. 그 공지문 앞을 지나가던 손흥민은 잠시 멈춰서 이를 눈으로 훑어보고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위에 서 있던 직원에게 살짝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넸다.
좋은 변화네요.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정말 더 나아지는군요. 직원은 머쓱해하면서도 환한 얼굴로 답했다. 손 선수께서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매니저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고 배려하면 결국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한 뒤 손흥민은 다음 비행을 위해 게이트 방향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 뒷모습에 담긴 여유로움과 단단함이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매니저를 비롯한 라운지 직원들은 그 모습에 작게 미소 지었다. 얼마 후 라운지 내 방송에서 바뀐 규정과 안내 사항을 재차 홍보했고 승객들은 더욱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비행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다들 알아주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유명인 하나가 라운지에서 인터뷰 문제로 쫓겨날 뻔했는데 결국 평화롭게 해결되면서 공항 측 정책까지 변화시켰으니 어떤 면에선 대단한 영향력이네요. 결국 중요한 건 사람 사이의 존중과 소통이라는 걸 다시 배웠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한 기자들은 인터뷰 말미에 이런 문장을 덧붙였다. 손흥민 선수의 부드러운 태도와 당시 그를 몰아쓴 매니저의 사과가 만난 지점에서 새로운 정책이 탄생했다. 공항 라운지 내의 규정은 더 명료해졌고 인플라이트 정책도 개선될 예정이다. 작은 충돌이 어떻게 더 큰 개선의 물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 중 누군가는 자연스레 생각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규정이나 권위를 앞세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적어도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노력부터 해봐야지. 이렇듯 끝내 공항 라운지 사건은 불쾌한 언쟁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이나마 인정해주고 문제점을 건설적으로 논의한 결과 이전보다 한층 더 성숙한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며칠 뒤 손흥민은 다시 해외 경기를 치르기 위해 공항에 들렀다. 라운지 출입구 쪽에서 그를 본 매니저가 이번에는 먼저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손 선수님, 이번에야말로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가벼운 웃음과 함께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당일에는 죄송했어요.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 라고 답했다. 매니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아닙니다. 덕분에 저도 여기 직원들도 한 단계 더 성장할 계기가 됐으니 오히려 감사하죠. 라고 작게 웃었다. 이를 지켜본 승객들은 작게 박수를 보내거나 서로 눈짓으로 보기 좋다는 의사를 나눴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날 공항에서의 불협화음은 모두가 배려와 대화를 배우는 계기로 완결된 듯 보였다. 그날 이후 손흥민이 경기를 위해 해외로 오갈 때면은 공항 라운지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럽고 평등한 응대가 이루어졌다. 어떠한 갈등도 자칫하면은 폭발하기 쉬운 요소들을 대화로 매끄럽게 중재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라운지 매니저와 직원들은 먼저 규정을 친절하게 안내했고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나 팬이 있어도 서로 귀찮아하기보다 공손하게 협조를 구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이곳에서는 촬영이 제한되니 공용 구역에서 부탁드린다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다. 공항 전체도 변화에 나섰다.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우선은 서로 이야기해보고 규정을 찾아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이 공항 전 직원에게 재차 이루어졌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모두가 다시금 되새겨야 할 가치로 떠오른 것이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이 라운지에서 내쫓길 뻔했던 사건이 이렇게 아름답게 결론 지어졌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함께 희망을 느꼈다. 작은 갈등조차 올바른 소통과 반성으로 해결되면 결국 누군가에게는 더 나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출국을 앞둔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공항 출입문 앞을 지나가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누구든 쉽게 오해받지 않도록 또 규정이라는 명목으로 서로를 공격하지 않도록 말이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띠며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가 사라진 뒤에도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에는 한결 부드러운 공기가 감돌았다.
그 사실을 뒤늦게 접한 이들은 입을 모았다. 유명인이라서 특별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매니저의 과잉 대응으로 억울함을 겪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또 다른 이들이 공정한 대접을 받게 된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만 좋은 결말이어서 다행이에요. 사람들은 이 에피소드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전해주며 우리도 만약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 상대방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여 보자라는 교훈을 새겼다. 그날 이후로도 공항을 찾는 여러 승객들이 이 이야기를 SNS나 개인 블로그 등에 남겼고 손흥민이 바꾼 공항 라운지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도 다시 회자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글과 영상 댓글에는 이런 응원의 문장이 빠지지 않았다. 모두가 함께 변화에 참여할 때 작은 소동도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손흥민처럼 그리고 우리가 모두 노력한다면 말이다. 손 선수 다음 경기도 파이팅입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사람들은 하나둘 라운지를 빠져나와 각자의 비행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공항 한편에서는 매니저와 직원들이 새로운 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혹시나 또 다른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되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 언제나 대화가 우선이어야 한다. 그 단순한 깨달음이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 전체에 잔잔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었다. 다음번에도 뵙게 되면 더 따뜻한 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매니저의 작은 다짐이 공항 실내에 조용히 퍼져나갔다.